간단 명료하게 잘 보시고요. 자상하시고 인상이 좋으시고. 직원들이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그런 부분을 되게 캐치를 잘 해주세요. 온화하시고 그러기도 하시는데요. 저희 직원들한테 간혹가다 좀 엄하실 때도 많이 엄하실 때도 있습니다. 네, 평범한 이웃들의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 공감 듣고 사람들입니다. 전문의들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의사가 왜 데려가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같은 직업에라도 목표를 세울 때마다 동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걸어가게 됩니다. 공감 토크 사람들 오늘 모실 분은 이 물음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광대 삼본병원 손일홍 원장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가 왜 데려가느냐 이런 질문 많이 좀 들으셨죠? 아, 그럼요. 네. 아마 오늘 토크 진행하면서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좀 명쾌하게 좀 내려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앞서 소개 영상을 좀 보셨어요. 네.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좀 쑥스럽군요. 근데 네. 제가 저렇게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반응을 받을 정도로 그런 역할을 했나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소개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네.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 질문입니다. 네. 누구냐, 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삼본병원장 손일홍입니다. 제 전공은 요즘 많은 환자분들께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뇌, 이런 신경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손일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Q&A 토크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다양한 단어들이 이렇게 나뭇잎으로 걸려 있어요. 이 모두가 다 원장님과 관련된 단어들인데요. 하나씩 띄어가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띄워도 될까요? 아, 예, 그러시게 하시죠. 저는 치악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치악산 잘 아실 겁니다. 네. 등산 좋아하시고, 이렇게 요즘 많이 산에들 가시니까요. 근데 치악산이 제가 태어난 고향이 원주 근교인데요. 치악산 바로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던 곳이 바로 치악산 옆인데, 4살경이었던 거로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4살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가지고, 여러 가지 잘 모를 때죠. 이제 혼자 걸어 다니기 힘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집에 큰 재산의 1호가 그 당시에는 그 황소가 있었습니다. 황소요? 네, 황소가. 네, 근데 네. 보통 이제 시골에서는 소를 이렇게 이제 풀을 뜯기 위해서 이 들에다가 내놓는데 이 소가 풀려가지고 고삐가 풀려서 소가 어디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보통 이제 다시 집으로 황소를 이제 들여와야 되는데 저녁이 됐는데 소를 찾으러 갔을 때 소가 없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4살 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한테 제가 봤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걸어가지 못하니까 저를 업고 등에 업고 제가 가리키는 데로 가서 그가 소가 있었던 머문 곳에 가가지고 소를 찾아가지고 네. 우리 집안의 이 보물 1호를 잃어버릴 뻔한 거를 제가 네. 잘 넘겼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어린 시절 배경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장님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제가 하나 띄겠습니다. 네. 네. 췌장암. 췌장암입니다. 네.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좀 숨어 있을까요? 췌장암 하니까 의사니까 암을 이렇게 고르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췌장암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떤 큰 전환점을 시사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건강하셨는데 그때가 칠순이 조금 안 되셨을 때인데 고3에 제가 열심히 학력고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에 갑자기 췌장암 말기를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과학이나 수학 이런 이공계의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몇 개월 못 사신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나서 이게 제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이게 이런 아버지처럼 고생하시는 그런
불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의사가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사실 의대를 진학해서 의사가 된 어떤 전환점이 되게 된 그런 것이 췌장암입니다. 의사가 되신 계기. 예. 그러면 그 과학이나 그 수학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미련은 남아있지 않으세요?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가 수학과를 간다고 네. 친구들 많이 생각했는데요. 우연인지 모르지만 제 딸이 수학과를 아하. 가서 다니고 있습니다. 강요하신 건 아니시죠? 저는 뭐 절대 강요하지 않았는데 네.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네. 네. 저도 한번 또 띄워보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천세.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게 참 제가 의사 생활 한 20여 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좀 아픈 사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신경과 의사다 보니까 뇌 질환이나 신경이나 근육 질환 이런 데 다 관계된 환자들을 보는데 루게릭병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운동신경이 서서히 말라서 운동에 이제 마비가 와서 운동신경이 손상돼서 마비가 오는 병인데 60 정도 된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외손자를 한 명 어려서부터 기르고 있었는데 그 외손자가 그 당시에 보면 7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처음에는 저 진료실에 왔을 때는 팔만 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이제 진단받고 서서히 마비가 더 진행되면서 다리에 이제 마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분께서 집안에서도 넘어지고 네. 또 밖에 외출해도 넘어지고 이러니까 자꾸 상처가 나고 다치게 되니까 이 손주가 이 할머니가 이렇게 넘어지게 하니까 굉장히 안쓰러웠는지 어서 봤는지 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할머니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할머니 천세하세요. 천세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제 진료실에서 하면서 막 저한테 정말 이게 못 고치는 병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면서 울으셔가지고 제가 같이 눈물을 흘렸던 어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저 원장님 눈에도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데요. 저기 단어 계속 이어갈게요. 어떤 거 하나 좀 제가 뇌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예, 네. 뇌입니다. 네. 우리 현대 우리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걸리기 싫어하는 병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어떤 걸 것 같습니까? 암. 예, 근데 사실은 암은 40, 50%가 완치되고요. 네. 예. 근데 암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걸리지 말아야 될 네. 병 하면 두 가지를 고르는데 첫 번째는 뇌졸중이고요. 두 번째는 치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뇌를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보다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뇌를 포함한 신경계통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에 가졌던 성향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경과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또 그 이후에 신경과를 선택을 했지만 처음에 선택할 때 90년대 초반에는 의료기기가 많이 발달이 안 돼서 네. 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이 뇌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또 이 뇌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제가 이 뇌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네. 뇌 방금 얘기하셔서 그런데 치매 관련해서 요즘 치매로 인한 실종 그런 사고도 많이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치매 환자들 많이들 고통이 있으신데 네. 그런 거 서로 가족 간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정보 좀 하나 주세요. 사실 치매는 신이 왜 치매를 우리 인류에게 주었느냐에 대해서
이런 이제 우문현답일 수도 있는데요. 죽어가는 고통을 잊어버리라고 치매를 주셨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우리 의사들 중에는 일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가 환자분은 뭐 이런 고통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주위 분들, 특히 가족분들은 상당하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는데 이 자체가 환자가 그런 걸 잘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린애가 태어나서 우리가 부모들이 이 애를 이렇게 기르는 것처럼 이 연세 드셔서 치매가 걸리신 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가족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이분들을 편안하게 도와서 간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 띄워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띄워주시죠. 네. 네. 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예. 제가 소통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소통이요. 소통. 네. 네. 제가 이제 소통이 뭐 많은 분들이 좀 소통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환자를 보면서는 굉장히 제가 나름 소통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 제가 원장을 되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면에서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특히 뭐 의사와 환자 관계 또 의사와 의사 관계에서의 소통은 나름대로 제가 시간을 의사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을 갖고 노하우가 생겼지만 원장이 되고 나니까 여러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직원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 중에서는 그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는 이 직원들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가장 좋은 결론을 내서 우리 조직의 발전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저기 손인호 원장의 일상을 한번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환자분들이 뭐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아침에는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그런 변화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회진에서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오늘 치료를 해야 하는가 이거를 체크하는 게 회진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원장님 그 인생에서 희노애락 순간이 지금 언제였는지 네. 녹화 전에 직접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이거 역시 하나씩 띄워가면서 한번 또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기 네.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하나 네. 띄워볼까요? 네. 가장 기뻤던 순간 이난 선생님. 네. 네.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첫 딸을 얻었을 때 뭐 이런 기쁨도 있습니다만 저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가 이남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네. 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신경과 의사이다 보니까 파킨슨병 이런 환자분들도 만나게 네네. 되는데요. 진료실에서 한 3년 정도 파킨슨 질환으로 저한테 진료를 받던 분이신데 한 3년 지난 후에 우리 병원에 큰 돈을 희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신이 고생하시는 이런 질환의 연구를 위해서
희사를 하셔서 제가 그 희사한 순간이 상당히 기뻤고,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는 그런 희사를 받고 나서 의사로서 상당히 느낀 바가 많고 어떤 변화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찾게 해주신 그런 저한테는 인생의 의인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자, 가장 화가 나셨던 순간은 언제셨는지. 루게리병. 네. 예, 뭐 이 단어도 연관, 역시 제가 의사다 보니까 예. 연관이 되는 병인데, 루게릭병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의사들을 어렵게 하고 환자를 어렵게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이 서서히 말라가는 퇴행성 신경질환인데, 이런 환자들을 제가 신경과 의사로서 20여 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을 뵈었는데, 보통 진단받고 4, 5년 내에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시는, 서서히 어떻게 보면 죽어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경과 의사로서 제대로 변변하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 그게 의사로서 정말 자괴감을 들게 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 병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돼서 이 병이 완치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또 띄워주시죠. 제가 하나 또 네. 띄워보겠습니다. 가장 슬펐던 순간, 사별. 예, 사별입니다. 이게 뭐 누구나 사람이 죽는 거는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려고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아버님이,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역시 사별인데요. 제 중학교 동창이 아주 친한 20여 년 지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 소재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정말 취업도 어렵게 됐습니다. 한 80대 100대 1의 어려운 관문을 뚫고 취업을 했는데, 취업하고 월급을 한 2달 받고 정말 부모님이 좋아하셨는데, 교통사고로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 아주 각별했는데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의 장례식에 갔는데, 일란성 쌍둥이니까 똑같은 형이 또 있습니다. 그 똑같은 형이 제 친구의 영정을 들고 있어서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위기 좀 죄송하지만 바꿔볼게요. 자, 환자의 미소. 네, 이 순간 가장 즐거우셨다고 써주셨네요. 네, 뭐, 네. 의사가 가장 언제 행복할까? 뭐, 인간으로서는 저도 그냥 소시민적으로는 뭐, 가족의 행복, 이런 것이 굉장히 저한테도 즐거운 일이지만,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저를 찾아오거나, 또 외래를 찾아오거나, 입원을, 큰 질환이 있어서 입원을 하거나 이런 환자들이 질환을 잘 치료해서 치유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질환이 생김으로써 힘들어하는 것을, 이 마음을 제가 좀 정확하게 읽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치유를 해줌으로써 이 환자나 보호자가 진정하게 웃는 모습, 그게 의사로서의 최고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환자의 마음은 잘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이렇게 뭐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항상, 저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의학정보의회의
환자나 보호자가 저한테 주는 큰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진정하게 제가 가슴으로 느꼈을 때 진정한 의사로서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내 인생의 타임캡슐이라는 코너인데요. 네. 그 50년 뒤쯤 이 내 인생에서 좀 남기고 싶은 물건이 있으셔서 갖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이게 그 내동 내덕 내탓. 내탓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50년 후에 제가 네. 살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네. 이거를 이제 타임캡슐에 묻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뭐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큰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 그 한 영감님으로부터 희사를 받고 나서 느꼈던 부분과 연관이 있고 또 제 자식들이나 제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50년 후에 그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면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의 어떤 계기로 제가 느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특히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들이 뭐 여러 가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일을 어떻게 일이 결정되느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제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위에 있는 기운을 받아서 저를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을 때 진정하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 자신보다는 주위 분들에 대한 배려, 그런 배려가 진정하게 있었을 때 그 기운이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우리나라의 사회에서도 사실은 내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데서 다른 분들한테서 이유를 찾는 것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인생 철학이고 네. 또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라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저한테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 말을 내덕 내 탓을 타임캡슐에 꼭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의사를 권한다죠. 네, 실제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업으로서 좋은 대우를 받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좋은 직업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전문인으로서 의사를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속 밑바탕에 어렵거나 아픈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감 토크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도 삶의 향기 가득한 이웃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